네, 바른사회 시사토크. 오늘은 연세대 양준모 교수님과 지대추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대추구, 저희가 사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는 지대추구 문제는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 지난해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우리나라가 지대추구 사회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 지대추구라는 용어를 잘못 쓰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토지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시면서 일각에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개헌안을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안이 들어와 있어서 우려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대추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네. 뭐가 옳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번 자료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지대추구를 제대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정치인들의 의도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9일이죠.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우리나라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워딩은 좋네요. 예, 워딩은 그 자체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네. 지대추구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다음 워딩을 보면 그게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신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국식. 네. 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지대추구를 임대로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 하나 생각은 중국식 과연 좋은가라는 말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올해 3월 26일 개헌안. 국무회의에 통과된 개헌안이 있죠. 네. 거기에 128조 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재산권 침해고 이 조항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한 일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도 있고 뭐 예. 시행령도 있고. 현재 헌법에는 23조에 네.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경우에는 물론 제한을 하되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8조 2항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보상에 근거 없이 국가가 어떻게 의무를 주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정말 진실과 오해 그리고 잘못된 개헌이란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불로소득인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임대료는 불로소득이다. 대표적인.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가?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임대료는 지대추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소유권 제한은 그럼 오히려 지대추구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국가의 권한으로 부여되는 순간 또 다른 그러한 권력의 힘이 우리의 권한을 뺏으면서 여러 가지 지대추구 현상, 권력을 잡기 위한 지대추구 현상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개헌안 아까 말씀드린 개헌안 128조 네. 2항은 동개헌안에 있는 24조와도 충돌이 돼서 개헌안 내에서. 그 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나씩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면 임대료가 어떤 고정돼서 네. 또 경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로소득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요. 1999년서부터 2016년까지 건축이 얼마큼 늘었는가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한 17년 동안 약 7억 평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3인 가족 한 40평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새롭게 지난 17년간 늘었다. 늘었다. 네네. 그래서 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서로 경쟁이 됐고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큼 임대 수익률이 얼마냐 2017년 4, 4분기 기준인데요. 전국 평균이 1.73%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서울은 조금 높아서 1.83%.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팩트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전혀 있네요.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공실률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면서 좋은 그런 임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임대료가 낮으면 좋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낮게 하는 거는 건물을 더 많이 짓게 해서 더 싸게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같이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지대추구는 과연 뭐냐 그러면 고정된 자산이나 권한에 대한 대가를 추구하는 행위를 저희가 경제학에서는 지대추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행위. 음. 그래서 지대추구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개인적 이익을 초래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손실이 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대추구는 막아야 됩니다.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후생이 손실을 가져오는 그 집단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담을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는 부가가치 생산하지 않고 남에게 대가를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서 누구에게 권한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 그 권한을 이용해서 남용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요즘 미투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대가 어디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대추구 관련해서 이제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이제 그런 굉장히 산업공상의 뿌리 깊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조선시대를 보면 좀 어떤가 지대추구의 모습은. 예.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신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면 거대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권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양반들은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토지와 여러 가지 그 노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과거 시험 공부를 해서 부가가치 생산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양반의 신분만 얻게 되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양반이 되기 위한 지대, 양반의 지대를 얻기 위한 지대 추구 현상이 아주 만연해서 조선 시대를 어떻게 보면 명을망케 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상황을 보면 역시 이 권한을 없애는 게 좋다, 견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분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개헌안에서도 분권은 개헌안이다 지방 이런 분권 말씀 나오고. 하잖아요. 네. 조선시대를 보면 철저히 분권이 됐죠. 지방의 토들은 완전히 자기 나눠먹기식의 권한을 가지고 사또가 되면 재판도 합니다. 재판도 하고 원님 재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양민들을 못 살게 구는 권한도 가지고 있죠.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지방 분권이 완전 지방이 분권이 돼서 정말 문제가 일어나야 우리가 상소가 조정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쩌다 암행어사도 좀 그렇죠. 가고. 암행어사도 보내서 문제점을 해결할 노력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분권보다는 우리가 권한의 견제, 그렇죠. 권한의 경쟁, 권한의 통제 이게 개헌안에 담겨져야 될 문제지 분권은 나눠먹기, 권한의 나눠먹기다. 그러니까 누구만 나빠지면 서민만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그들 지대치구를 위해서 거대한 지대치구 집단이 생깁니다. 정치권에 붙어서 권한을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분권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그렇죠. 권한의 견제와 통제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분권은 자칫 조선시대 분권 모양 권한을 나눠 먹고 지대추구 현상만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어땠느냐? 추미애 대표께서 중국식이 좋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예찬하지는 않으셨지만 네. 헨리 조지가 죽은 사람이 말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하면서 중국 제도를 했는데 제가 프레시안에 2015년 1월 15일 보도를 잠시 따왔어요. 네. 중국에서 부동산 보유가 일부에게 편중되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였으며 부유층이나 관료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악용하였다.
흔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얘기처럼 보이는데. 네, 이거 이 중국이라는 말을 지우면 우리나라라고도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중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도 변환을 모색하고 있고 등기제를 새로 지금 개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권이 부정된 사회에서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소유권이 부정됐기 때문에 제3자가 특히 관료가 개입되고 부유층과 결탁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죠. 우리나라 토지제도도 보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재산권이 많이 침해되어 있는 경우도 강제 많이 수용당하는 있습니다. 경우가 많죠. 강제 수용이 당하고 물론 보상이 있어서 중국 제도와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도로로 편입시켜 놓고 보상도 하지 않는 개발도 그런 하지 일들이 않고. 많이 생기죠. 그래서 렌트 시킹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게 렌트 시킹이다, 지대추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대추구의 비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득은 보지만 사회적으로는 손실이 나는 게 지대추구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면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득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대추구 경쟁이 발생하죠. 과거 시험제도 공자와 맹자를 잘 읽으면 과거에 합격을 하고 그러면 재산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공맹을 이어서 재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단지 신분을 얻기 위한 그러한 비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공무원 시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그렇죠. 예, 공무원의 권한을 너무 견제받지 않은 권한이 생기면 그것을 악용하는 또 악용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쟁이 생겨서 그건 다 사회적 비용으로 남는다. 그래서 지대 추구를 없애는 거는 맞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대 추구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국민을 위한 좋은 공무원이 꼭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공무원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기 다른 때문에 문제죠. 예.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예.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은 지대추구 문제가 거기서도 아직 계속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 추구의 전형을 보면 우리가 시장 경제, 경제 관계를 권력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을 권력 관계로 만들면 미투가 되고 네. 예, 경제를 권력 관계로 만들어 버리면 지대 추구 현상이 발생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대 추구와 지대화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대 추구는 이 경제 관계를 권력 관계로 만들어서 거기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 이것이 지대 추구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이 국가의 자원 배분권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매우 좋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개헌안 128조 2항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완전 지대추구 행위를 강화하는 네. 그러한 개헌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지대추구 문제의 전형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토지 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떤 관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뭐 면허나 혹은 이제 독점 사업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네.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원 배분권을 부여하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자신이 일하지 않고 자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크게 해주죠. 그래서 국가에겐 권력을 줄 때는 항상 견제해야 돼요. 국가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반드시 보상케 그렇죠.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한 견제 그리고 균형, 이것이 지대추구를 없애는 가장 기묘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대추구 현상을 우리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이 저는 이제 제일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용을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재산권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뭐 부자를 위한 얘기냐, 이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지대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내 건 내가 쓰게끔 해줘야 제3자로부터 사적인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지대추구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이 있어서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이렇게 명문화하고 그걸 철저히 지키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왜 망했느냐? 지대추구 현상이 가장 만연한 사회주의 국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 그렇습니다.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거를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대추구 현상이 만연하고 그럼 경쟁이 붙습니다. 권력을 위한 투쟁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불안정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방금 이제 경쟁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지대추구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좋은 경쟁이 좀 촉진될 필요가 당연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호해주면 그 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남에게 기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선순환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규제도 철폐를 해야 되고요. 또 해외 개방, 무역도 자유화시켜서 정치권이 함부로 개입해서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자유롭게 해외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대추구 현상을 없애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차별적 특권 부정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차별적 계급의 양상이죠. 네. 법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에는 법에 의해서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평등하다. 예. 근데 요즘 보면은 내가 농민이라는 이유로, 내가 어디에 뭐 기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채용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새로운 신분을 만들지 말아라. 특권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게 명시되어 있음으로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자꾸 헌법에다가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특권 계급을 양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법률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또 일부 법률에서는 그렇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일을 줌으로써 어떤 특권도 주지 말라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어요. 헌법 정신에 이게 들어간 것은 지대추구 현상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의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만드는 그런 조치들, 또 이번 개헌안에 담겨져 있는 특권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은 좀 교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경제 그러면 지대추구 없애는 그런 가장 좋은 경제고요. 사회적 경제 지대추구 현상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이제 규정들이고 이건 하루빨리 철폐돼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헌법 개정안을 보면서 뭐 좋은 의도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우려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가 이미 이런 일들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다 망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얻고 그리고 원래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신, 시장경제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이 우리 국민들을 대대손손이 잘 살고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양준모 교수님과 그 지대추구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연결된 헌법 개정 문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